제가 이 화폐의 역사를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길게 소요되겠지만 짧게나마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영국에서 과거에 금세공업자에 방문을 해서 우리 금화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맡깁니다. 맡겼더니 계속 그 금화를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 맡겼다라는 증서를 써줍니다. 당신은 이 금을 이만큼 100돈 맡겼습니다 라고 증서를 써줘요. 보관증을 써줘요. 그 금 보관 증서가 보시는 이 그림이고요. 이걸 당시에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금 보관 증서를 들고 다니다가 금은 무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떼 목장을 만나요. 나 양 100마리 사야지. 그러면서 나 이거 보관 증서 있는 거 보이죠? 이걸로 결제할게요. 그래요. 나도 그게 편해요. 하면서 이 금 보관 증서 골드스미스 노트가 돌고 돌아서 화폐가 됩니다. 지금의 종이 지폐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금 보관 증서를 써줬던 세공업자가 지금의 은행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하기 참 불편한 금이 어쩌면 화폐였다면 이제 지폐가 화폐로 바뀌고 있는 화폐혁명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물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화폐혁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구분 지어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나도 한번 이 얘기 잘 듣고 투자해볼까? 비트코인도 많이 대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투자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시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자산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거예요. 비트코인은 거래하기가 불편해요. 왜? 가격이 급등락하니까 안정성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는 거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거래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가 나는 내일 오를 것 같은데? 난 내일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 화폐로서의 기능,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부터 뭐로 정의하자? 자산. 부동산도 자산이잖아요. 주식도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산이다. 비트코인도 자산이다. 이제 편해집니다. 그러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합니까? 가격의 변동성을 없게 만들자. 이게 변동성을 낮추자가 아니라 변동성을 제로화하자. 무조건 1달러는 1코인이야 하는 원칙을 만들자. 그러면 무조건 가격이 안정적으로 1달러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민간 기업이 만들도록 허용하자 스테이블 코인이고 국가가 중앙은행이 만들도록 하자. 원래 화폐 발행의 주체는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만들도록 하자. 센트럴 뱅크, CB죠. CBDC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가장 쉬운 스테이블 코인의 비트코인과의 차이, CBDC와의 차이 구분 짓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일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경제전망서를 쓰잖아요. 근데 2026년 경제전망서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021년 경제전망서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나게 경쟁할 것이다.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썼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2020년부터 관심이 주목됐었던 일이에요. 테더, 서클 다 마찬가지. 그런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바로 트럼프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화폐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더 쉽겠죠?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 가지고 30분 동안 고민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운데 코인 발행업체가 있어요. 코인 발행업체는 나 코인 좀 바꿔줘요. 그러면 1달러 주면 1코인 주고 1달러 주면 1코인 줘요. 그러니까 코인 구매자는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발행업자는 현금을 받고 그대로 코인을 내주니까 계속 1달러는 1코인의 원칙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첫 번째, 코인 구매자는 왜 코인을 필요로 할까요? 그 이유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삼성그룹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회사니까요. 삼성전자 미국 현지 법인이 있고 국내 삼성전기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기가 히토류가 포함된 영구 자석을 삼성전자에 수출해요. 그럼 수출할 때 뭘로 결제하죠? 달러로 결제해요. 그 결제할 때 어떻게 하죠? 시중은행을 거쳐요. 국제지급결제은행을 거쳐요. 또 미국에 있는 현지 시중은행을 거쳐요. 이렇게 거치고 거치다 보면 뭐를 다 떼요? 수수료를 떼요. 그리고 하루 만에 송금이 다 안 됩니다.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수료를 아끼자. 이윤을 극대화하자. 그러면서 우리 스위프트망, 국제지급결제망을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많은 공급업체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삼성그룹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임직원, 직원들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 월급 주세요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코인 구매자 입장에서 이 코인을 원하는 이유는 뭐 탈세, 불법 이런 용도도 있긴 합니다. 마약 밀매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흔적을 감춘다든가 송금의 흔적을 없애는 거죠. 또 탈세의 목적으로 상속 증여할 때 부동산을 상속하면 세금을 다 내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속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도 코인 구매자의 니즈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인 발행업자는 뭐가 남죠? 마치 지금의 은행처럼 2%로 저축을 받아요. 그리고 6%로 대출해줘요. 차이값이 4%포인트죠. 이게 이자 마진이잖아요. 마찬가지 코인 발행업자는 현금을 받아요. 근데 현금을 운용하면 되잖아요. 어디에 운용할 수 있는가?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 4%다, 5%다. 그럼 안정적으로 현금을 수취한 만큼 그것의 일부를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발행업자의 고민은 뭐예요? 코인 구매자만 많으면 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코인 구매자도 좋죠? 코인 발행업자도 좋죠. 그러면 국채를 매도하는 정부, 미 재정부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지면 바로 레임덕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기존의 미국 대통령은 재임을 생각하면서 재임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을 막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간선거 지면 바로 레임덕이 찾아오니까 반드시 레임덕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미 OBBBA법을 통과시켰죠. 감세안을 만들었죠. 또 이 OBBBA법을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를 증액해놨죠. 이 부채 한도를 증액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5억짜리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고 무조건 부채 지는 거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역시 미 행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투입하면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좋겠죠. 역시 이 부분이 유동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프 보십시오. 미국은 만성 재정 적자국입니다.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자 지급액이 많아요. 미국의 순 이자 지출액,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지출액이 방위비를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자 지출액이 부담돼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국채 금리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순위를 보면 예전에는 중국이 1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2위 자리로 내려왔어요. 일본이 1위예요. 근데 중국을 보시면 2013년과 10년 넘게 계속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산다든가 혹은 최근에는 러시아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국채를 매도해야 되는데 매각해야 되는데 매입처가 자꾸 사라지니까 이 상황 하에서 국채시장에 매도량을 많이 늘려놓으면 국채금리가 또 급등합니다. 국채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트럼프가 왜 이토록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일까? 크립토 위크를 만들면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달러를 기축 통화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계속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을 늘려오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이게 3년에 한 번 데이터가 나오니까 2022년 기준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7%로까지 늘어났어요. 물론 아직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중국의 이 통화 패권 전쟁 혹은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야욕을 가져가기 위해 벌이고 있는 여러 행보들을 보면 이 싹을 지금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스위프트망을 배제하고 중국 자체적인 CIPS라고 하는 자체 스위프트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 스위프트망, 중국식 스위프트망에서 국제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금융망을 만들어요. 또 이미 30여 개가 넘는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요. 그 외에도 중국이 계속 벌이고 있는 국제 원조 ODA 사업 하면서 너네 위안화로 결제해. 또 1대1로 사업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위안화로 결제.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는요. 여러분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어요? 히토류 차단. 사실 이 히토류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미 2020년에 마련됐는데 여러분 일본에 우리 한국으로 공급 차단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3대 소재 공급 차단했었던 거 다소 유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급 제한이 아니라 공급 허가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허가서라고 해볼게요. 허가서 써봐. 그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히토류 좀 주세요 허가서를 쓰는 거예요. 그 용도가 뭐야? 중국 공격하기 위한 군함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적대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용도, 출처, 어디로 공급되지? 혹시 중국의 적대 국가로 공급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수출 허가서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허가서 안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 원자재 수입하는 거 결제 뭘로 할 거야? 달러로 결제할 거야? 이거 결제 전체액에서 한 5%는 위안화로 해. 그러면 허가해 줄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싹을 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미래 경제의 양상은 세계 경제가 둘로 쪼개지는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달러 패권을 쥐고는 있지만 다소 반쪽의 지구에서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서 달러를, 또 중국은 중국 우방국들 사이에서 위안화를 두 개의 기축통화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아닐까. 먼 미래 얘기입니다. 당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 미래는 그런 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나쁘죠. 근데 또 한 가지, 중국이 계속 이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활용했었던 게 CBDC. CBDC 하면 중국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정립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공무원 월급을 CBDC로 줘요. 그럼 공무원들은 CBDC로 지급 결제합니다. 지하철 요금 결제하고 편의점 결제하고 이 장표처럼요. 제가 이 그림을 언제 넣었냐면 2021년 경제전망서에 넣었어요. 이 CBDC를 가지고 중국이 가장 먼저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수 경제용 목표만 있느냐, 중국의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게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크립토 윅 기간 동안 3법을 채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 CBDC예요. 왜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미국 기업들이 CBDC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아예 불법화해야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펼치는 이유는 한 가지가 통화 패권 전쟁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위험성은 없을까? 이미 세계 주요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국 통화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 통화를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가장 대표적으로 신흥국 중에서 여러분 아마 여행 가보셨겠지만 어떤 신흥국들은 길거리 노점상조차도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선호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달러를 선호하는 이런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받는 게 훨씬 더 선호받는 그런 나라들이겠죠. 근데 특히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 브라질 이런 종류의 나라들은 지금 물가 상승세가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 임금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 월급으로 빵 100덩이 살 수 있었는데 내일 되니까 50덩이에요. 그만큼 가파르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나라들은 자국 통화로 갖고 있고 싶겠어요? 월급 받으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줘라. 근데 여러 내수 기업도 있고 수출 기업도 있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남미 지역에도 많은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 개발자들이 그 일하는 파트너십이 선진국, 미국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 인력들이 굳이 출근 근무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근로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이 브라질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재택근무로 하니까 아예 임금을 그냥 우리 신흥국 통화로 주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줘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통화를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위험성을 주느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나라 통화, 원화도 잠식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말이죠. 근데 원화가 잠식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겠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결정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인하할 때 우리는 같이 금리 인하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여기서 강하게 인하했다가는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통화가 달러로 상당 부분 대체됐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좌지우지돼요. 이게 바로 통화 주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우리 한국 경제를 작동하는데 영향력이 없게 돼요. 말 그대로 원화, 이 통화 주권을 잃게 되는 일이,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테더나 서클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미국에 있는 GSIB,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은행들 한 40대 은행이 있는데요. 이 중에 30개 정도가 미국 은행이에요. 근데 이 GSIB 미국 은행들이 이러다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은행을 패싱하겠구나. 은행 결제망을 통과하겠구나. 우리 여기서 예외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살아남아야 된다 하면서 은행 공동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들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어쩌면 테더나 서클보다 더 강력한 미국 은행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달러의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통화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수 있고 세계의 유일한 통화, 오직 달러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가 아니에요. 화폐예요. 통화는 달러인 거고 달러를 거래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쓰지 누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두 가지 근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무역 결제 규모보다 내수 시장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의 60%가 소비예요. 그리고 20%가 기업들의 투자예요. 민간 투자, 공공 투자입니다. 그리고 5%가 정부 지출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GDP의 상당 비중이 이미 원화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수출입만 달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출입 결제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수 경제에서는 공무원 월급 주고 임금 근로자 월급 주고 우리 지역 내에서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므로써 달러의 침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아무 카드가 없는 것보다는 적어도 통화 잠식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일단은 낫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이 통화주권의 세상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26년에는 그런 세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그 2026년을 살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달라진 2026년의 세상에서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막강한 카드로 작용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굉장히 강한 약탈식 관세 전쟁과 무역 협상을 치르면서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상대적으로 우리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선업이라는 카드, 반도체라는 카드, 자동차 산업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어쩌면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 2탄 2026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벌일 수 있다. 무역 대상국인 한국 기업, 정부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관세율 깎아줄게 라는 제안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통화 잠식이 일어날 텐데, 통화 잠식이 일어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무역 협상의 딜에서 카드가 있을 경우 협상이 나를 수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침투된다 하더라도 또 실시간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한국의 원화를 잠식하는 일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보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의견이고요.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한국은행이 구축한 이 결제망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한 5, 6년 동안 CBDC 개발에 착수했었거든요. 이 결제망을 이용해서 몇몇 부작용, 세금 탈루라든가 불법적 마약 밀매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은 좀 막으면서 감시를 하면서, 동시에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불법적, 탈법적인 일들을, 부작용을 막아가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잠식을 또 동시에 막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과를 본다면 그렇게 전망과 저의 의견까지 말씀드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좀 바라는 마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